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눈길을 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에게 가해지는 정치권 안팎의 부담과 압력 역시 만만치 않게 크고 무거운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권력 분산형 개헌론입니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출신의 국가 원로들까지 여기에 발벗고 나선 반면 이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개헌론만 놓고 보면 이 대표가 고립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 운동 발대식을 엽니다. 지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 건데요. 야권 출신인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부겸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여권에서는 김무성 황우여 전 여당 대표 등이 동참을 합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요, 어제 서울대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비상기업 사태와 탄핵 심판 등으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서 지금이 이 개헌의 적기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나 정대철 헌정회장 등은요, 다 개헌을 하자는데 이재명 대표만 소극적이라면서 이 대표를 콕 집어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도 이번에 개헌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 다 개헌하자고 그래. 딱 한 사람 이 대표 한 자만 안 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아직도 못 이겨내고 있어. 이거 빨리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해서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자체 개헌 특위까지 가동을 하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자체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어제 국회에서 비공개로 1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특위위원들 사이에서 대통령 권력을 줄이자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헌론에 선을 긋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누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 때문에 개헌에 불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여권의 차기 주자는 물론이고 이 야권의 비명계 잠룡들도 앞다퉈서 개헌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될 경우에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주자들이 개헌에 한 몫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역시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지속적으로 개헌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단순 권력구조 재편을 넘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고 구체적인 방법론과 스케줄까지 제시하면서 이 대표를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비명계 잠룡들 역시 개헌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며 이 대표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친명계 인사들은 개헌론 띄우기가 이 대표 흔들기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현재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 입장에서 당장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을 담은 개헌에 돌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반갑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앞서 나온 개헌에 대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전현희 최고위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안 할 수 없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개헌의 이슈를 꺼내는 게 이 국힘이나 보수 쪽에서 꺼내는 게 그런 이 탄핵 정국을 좀 약간은 흩어리려는 불타기. 네,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이렇게 완강하지만요. 개헌연합전선이 더욱 강해지고 또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불이 붙는다면 이 대표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고민 지점은 또 있습니다. 비명계 일부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야권 정당 대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완전 국민 경선을 치르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대표를 켜는 견제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조국 혁신당은요,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 대선 후보를 가리는 그 경선을 모든 야권 정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 야권 통합 완전 국민 경선 방식으로 치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도 이 직전의 대선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50대 50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이번에는 권리당원을 배제한 100%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의 양기대 간사 역시 지금 상태로는 비명계 주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 완전 국민 경선제 띄우기에 비명계 잠룡들도 가세를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요, 이 내란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이 조국 혁신당의 제안은 야권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확실한 방안이다라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지난 총선 당시에 비명 행사 논란 속에 이 친명 주류에 의해서 컷오프됐던 그런 분인데 전해철 전 민주당 의원 역시도 조국 혁신당의 완전 국민 경선제 이걸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도 내놨습니다. 전해철 전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조국 혁신당의 완전 국민 경선 제안이 실질적 통합을 위한 좋은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철 전 의원은 또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한 것을 언급하며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는데요. 만나서 덕담만 나눈다고 통합이 되겠냐며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완전 국민 경선 이건 여러모로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 측의 입장이 전해졌는데요. 조기 대선 방식은 열려 있다면서도 경선 룰은 당헌, 당규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시간 관계상 완전 국민 경선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한민수 대변인 역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정당의 자체 경선 기간은 한 달이 채 안 될 것이라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로 서둘러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요. 정치권의 개헌론이 여야의 차기 주자에서 시작을 해서 이 정치 원로들, 특히 야권 출신의 국가 원로들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대국민 서명 운동까지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게 개헌의 선을 긋고 있는 인물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 대표를 향한 이들의 압력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까 전해드렸다시피요. 헌정 회장을 맡고 있는 정대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압박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고민이 깊을 듯한데요. 이 대표 과연 개헌에 대해서 생각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좀 난감의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난번 언론사와의 인터뷰에도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야기를 못하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표현대로 하면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헌을 본인이 발설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자칫 모든 이슈를 받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하게 될 경우는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사실 반대편에 서서 경쟁을 해야 될 잠재적 주자들 거의 모두가 지금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 개헌 문제에 소극적일 경우에는 저 사람 5년이라는 마치 당선이 다 돼서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상당히 대선 전략에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헌의 또 방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지난번 대선 때 4년 중임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하느냐 이것도 큰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꼭 뭐 의식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의식을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그 임기 단축을 하는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번 중임을 허용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의견도 또 나오고 있긴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볼 때 개헌은 꼭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당, 지금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의 상당수도 거부감이 크다라는 인식을 또 깔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뭐 기존의 사법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정책 제언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볍습니다. 깊이 고민한 흔적이라든지 구체적인 강론이 보이지가 않는 데다가 당 운영을 보면 또 굉장히 독선적 아닙니까? 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가버넌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반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노 정치인들의 문제의식도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데 지금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계속해서 여론을 환기시킨과 동시에 이 친명계가 됐던 또는 국민의힘이 됐던 이런 식의 대통령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공천을 받고 당선받는 데 있어서 당 권력이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헌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디테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